약속 안 지키는 정치는 시민을 기만한 거고 시민을 15일 전에 안 약속했어요. 15일 전에. 근데 안 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경우잖아요. 이게 그냥 나 자신 않겠다 생각 들어요. 연락이 안 왔어요? 아니 어제 왔는데 올지 않을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가라 했더니 안 왔어요. 한국위원장 장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학생들. 우와. 저희 20대 때 생각나네.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대현이 장모님. 예. 우리 그 목사님. 네, 네. 저 친구의 장모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열린대담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 ESG 지원센터 소속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4월 10일이면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과 공식 선거 운동의 개시로 치열한 선거전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각, 을, 병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초청해서 열린 대담 토론회를 안산 시민의 주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과 후원 언론사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님들 100분 토론을 연상하는 멋진 토론을 기대하며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사랑스러운 희경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사단법인 안산시민회 이벙걸 회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1년 24개일 중 5번째 남는 청명날입니다. 뜻깊은 날에 이렇게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관련 대담화를 개최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참석하신 우리 시민들, 그 다음에 우리 장성민 후보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믿어하지 않으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을 보다 발전을 좀 만들려고 무더기 노력했고, 또 제가 세계의 223개 나라를 살펴보니까 사회공산주의가 후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선진국이더라. 그럼 우리 안산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안산이 경쟁이 없는 도시에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민운동을 제가 제 자비로, 우리 회원들 자비로 해서 시민을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 푼도 시의원 당사도 계시지만은 한 푼도 시로부터 어느 단체도 지원받은 것 없이 순수하게 시민의 이러한 시민 정치를 하고 시민 운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우리가 훌륭한 정치를 보아서 과거의 잘못된 정치가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훌륭한 정치 나와서 안산이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지금 바쁜 와중에 선거운동에 이렇게 장사님 후보하고 우리 예수 후보 왔는데, 사실 15일 전에 안산 시민회장이 각 후보에 차 다니면서 공문 전달하고 승낙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빈자리에 있는 데서 무척 아쉬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과연 이 안산 지역에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받을 걸 믿지 않으면서 좀 격분한 생각으로서 어떤 시작했지만은 어떤 좋은 대담이 되기를 믿어봐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모신 대담을 통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질 모든 관계로 대담을 통해서 우리 참석한 우리 두 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약 근절 캠페인 하고 있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애양단, 네네, 마약과 아편이 없는 한국애양단 최용신 여사의 개몽운동 창시자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애국애양을 하는 자발적인 청년 봉사단체입니다. 차렷 인사. 네. 열정적으로 이끌어가 주실 한국국민방송 경기본부장이시며 사무처장님이신 우리 김현석 경기 영화인 총연합회 사무처장이신 우리 김현성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패널로 수고해주실 우리 서정태 박사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한국예스지원센터 대표 이사직을 맡고 계시고 현재 경영학 박사님으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패널로 함께 해주실 김태창 국장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대부신문 현재 편집국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시 갑선거구에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네, 성선거구에 개혁신당 이혜숙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각 선거 캠프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언론 종사자님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히,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더 좋은 인센티브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지만 원래 100분을 예상했지만 그보다 좀 적게 최대한 우리 후보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곳에서 선거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최대한 조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의견들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에 등극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 기호 2번 안산갑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그야말로 갯벌로부터
한국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낸 기적의 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가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풍요의 나라로 전환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그것도 국민과 함께, 특히 안산 주민이 헌신적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의 기적은 구미공단과 안산의 반월공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곳 안산의 반월공단이 대한민국이 38,000불 시대를 열고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약 40년 동안 우리는 경제적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늪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시와호가 앞으로 미래의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서해안 경제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와호에 레이크밸리와 같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AI 단지를 꾸민다면 경기도 안산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우뚝 세우는데 새로운 신경제성장의 동력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곳 안산의 자부심을 다시 돌려 세우겠습니다. 안산의 경제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안산 주민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안산을 다시 부활의 땅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지역의 원로 또 언론인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개혁신당 이혜수 후보입니다.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나섰습니다. 그 성적표간 인구가 16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에 따른 초등학교 통폐합, 지역구 소멸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명합니다. 양당의 기득권 세력이 이권 카르텔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엔 국민이 없었습니다. 민생도 없습니다. 오직 양당의 당리 당략만 있었을 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안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지켜보는 중도층 시민들을 대변하고 양당의 독과점 세력을 견제하며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혁신은 안산의 제도야 르네상스 안산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안산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인부터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안산을 변화시킬 새 인물, 준비된 새 인물 저 이혜수, 안산 시민의 쓰임돌이 되겠습니다. 이혜수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안산의 자부심,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어서 갑을 병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산 인구수가 67만 명 정도로 되어 있고 재정 자립도 또한 37.2%라는 그런 상황이 저희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대표는 증명하는 자리이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참석하신 우리 두 분은 훌륭하시고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안산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네 분 있으면 이렇게 순서를 정할 텐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민 후보님 대표적 공약들을 3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역 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안산에 이렇다 할 만한 정체성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안산 그러면은 안산은 뭐다? 안산은 대한민국의 뭐다? 안산은 세계의 뭐다? 안산은 아시아의 뭐다? 우리 안산 주민들이 나는 안산 사람, 나는 안산보다 좋은 삶터 도시를 보지 못했어. 나는 안산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안산에 나는 계속 있을 거야. 만일 여러분들의 따님들이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의 딸이 바깥으로, 안산 바깥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사위가 딸이 사는 안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매력 있는 안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산이 지금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경제인데,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안산의 푯대를 세워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하겠다. 글로벌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문화 특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안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다문화 특구로서 이민청을 유치를 하게 되면 이민청 유치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가 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1조 3천억이 안산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는 한 3,000개 정도가 창출됩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했었던 공식적인 과학적인 경제적 데이터입니다. 이 일자리 3,000개, 그리고 글로벌 푯대로서 안산의 중앙정부에 청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그야말로 안산은 글로벌 다문화 특구로서 유감없이 지역경제도 살리고 안산의 아이덴티티, 자존심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동반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민청 유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별 질문이 있는데요. 공약 발표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는 안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마도 그 인구 감소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왜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유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 즉 공약이 산출되는 그런 방식으로 공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산이 재도약하고 르네상스 안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르네상스는 그 반월공단에 저희가 일자리 찾아 들어왔을 때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던 그 시기를 칭합니다. 그러한 르네상스를 다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키워드를 한번 3개를 산출해봤습니다. 그것이 인구였고 경제 일자리, 교육이었습니다. 이 키워드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삶의 터는 어떻게 공고히 마련하고 추구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또 일단 우선 터가 마련돼야 질을 그 안에서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 대표 공약을 5개를 선정했습니다. 이걸 다 하자면 사실 지금 저희한테 2분인가요? 3분 동안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서 그 뒤에 가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앞에 큰 제목들만 아까 말씀드린 인구, 경제 일자리, 그 교육을 키워드로 한 대표 공약 5개 중에 하나가 화성 세솔동, 송산 그린시티 등을 안산시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공약입니다. 이것은 시화호 해수부가 지정한 시화호 관리구역을 우리 안산시가 관리를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세솔동 송산 그린시티가 그 안에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성민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민청입니다. 이민청은 지역이 지닌 자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갑자기 저희 안산시가 먹거리가 없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안산이 지닌 자원이 무엇인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서 거기서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생각해봤더니 저희는 외국인 1위 도시입니다. 한동 법무장관이 취임을 하고 일성으로 이민청을 설치하는 것이 100년지 대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건 우리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지난 5월달 바로 그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중앙에 계신 분들이 단톡방에다가 계속 제가 날리면서 우리 안산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져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제안한 이 이민청을 유치까지 국회의원이 돼서 유치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봇밸리를 통해서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하겠다입니다. 이 또한 아마 이제 경제에서 나온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안산시가 성장하지 못하는 수도권 규제 법률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렇게 제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고 마지노선이죠. 이분들을 지켜내지 않고 우리 지역이 살아낼 거라고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금, 상생기금과 지속적으로 상생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닌겔의 수준에 불과하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살아내야 하니까 민간 소비 활성화를 조성하는 정책을 펴겠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공약입니다. 다섯 번째 비로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공약입니다. 우리가 그간엔 계속 보편적인 평준화 교육을 주창해 왔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수월성 교육을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수월성 교육이 앞으로 우리가 도래할 세상의 4차 산업의 인재, 혁신 인재가 한 명의 혁신 인재가 다수의 시민을 먹여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수월성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영재교육원을 유치시키겠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을 그야말로 특성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최고로 육성을 해야겠다. 세 번째는
이제는 대한민국 1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1등이어야만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혁신 학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세계적인 혁신 학교, 하버드나 스탠포드보다도 더 혁신 학교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미네르바 학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주요 공약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변화의 중심이고 기회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패널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장성민 후보님께 우리 상호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패널들이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짧게 질문 그리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즉석 제안이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는 안산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동 제안이죠? 아니 우리 장성민 후보만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 길게 이렇게 검토하거나 이러질 않아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장성민 후보만요. 그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민청을 유치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도 많이 투자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도 경제적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1조 3천억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1자리 3천 개 창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실행 가능한 이런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추진해야 될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가장 지금의 안산을 새로운 천지개벽의 안산으로 이걸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안산의 아이덴티티가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안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안산을 탈바꿈시켜 나가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 공약으로서 이제 1호 공약인 이민청을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민청이라고 하는 말이 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드러나게 됐느냐. 원래 제가 이제 국가미래전략기획관으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국가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좀 21세기에는 좀 강화시켜서 세계의 인류 국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와 비전을 갖고 이민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선진화를 주장했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장하면서 IT 강대국으로 한국 사회가 진입하면서 이제는 세계화 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이 세계화 시대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 인터넷을 통한 사람과 사물, 사람과 세계, 사물과 사물 이 모든 것이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SNS, AI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23시간에 걸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 큰 거리도 SNS를 통해서 동시성, 동시에 지구의 어디에 있든 내가 마치 그 공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냐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행을 가시면 옛날에는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깔려지기 전에는 대부도에서 저쪽에 전남 담양이나 소록도나 남해안을 관광 가면은 남해 고속, 담양 고속 이런 어떤 그 고속버스 이름도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여행사 자체가 화성 여행이었습니다. 인류가 지금 달나라 화성에 여행을 가는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마치 동네의 작은 마을처럼 지금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의 어떤 군락집단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 이후에 IT 강대국 이후에 이 국가를 전면적으로 대조 계획을 해서 새로운 세계의 강대국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전을 어디에다 제시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국가의 국민의 국익의 지향점을 글로벌 스탠다드다 세계 표준이다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 이유는 삼성의 모바일 폰부터 시작해서 LG, 현대 그리고 SK 우리나라의 글로벌 그룹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시면은 아프리카의 시골의 동네 아이도 삼성 핸드폰을 들고 그 듣고 있는 음악은 BTS 음악이나 블랙핑크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집에 더워서 집에 가면 집에서 찬바람 쏘이고 신선하게 서늘하게 몸을 식히는 그 기계는 LG 선풍기 내지는 에어컨입니다. 약속해서 차를 몰고 나오면 그 새 차가 현대 자동차 아니면 기아 자동차입니다. 이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이 일일 상품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옛날에 김정구 씨의 눈물전이 두만강 가요무대나 토요일 밤에나 전국 노래자랑이나 7080 이렇게 듣고 자라셨겠지만 지금 우리의 BTS는 여기 앉아서 흥얼거려도 그게 금세 타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지에 1위로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이게 한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BTS나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그룹들만 우리가 세계의 1등 표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 모든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 되고 인류가 되는 그러한 국가의 틀을 만들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새로운 국력을 결집해서 지향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 속에 화두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네.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려면은 세계 중추국가가 돼야 되는데 세계 중추국가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적 자원을 우리화해야 되고 우리 안에 내재적 자원을 세계화 시대, 세계화 연결시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현 국가의 틀을 법과 제도와 사상과 제도와 인식과 규범과 그 문화까지도 전면 개조개혁하고 국민적 인식 자체도 내향적인 내수시장, 가두리 양식장 한국 안에서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의 시장으로 생각하고 그 전 세계 시장 속에서 한국이 경쟁해서 1위가 되는 그러한 마인드로 교육부터 모든 것을 전면 인식 대전환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취지하에서 세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재외동포청, 하나는 우주항공청, 또 하나가 이민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전략적으로 국가의 틀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고안했었던 하나의 세 개의 청이고 지금 두 개의 청은 이미 사천과 인천에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제가 창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 하에서 이건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 안산을 글로벌 다문화 특구로 표대를 세우려면 200만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수용할 만한 그들의 문화를 포용할 만한 그리고 지역 일자리를 3,000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민청을 유치해야 되겠다. 나는 유치한다. 이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도와 경쟁시가 약 20개가 됩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도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충남북 도지사도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 가까이 있는 고향도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모두가 벌떼처럼 이민청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지역대표로 내세워야 이 엄청난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할 수 있겠는지 안산 주민들께서 잘 판단하시자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한 번 더 우리 패널은 우리 장성민 후보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성민 후보께서는 2호 공약으로 몸과 마음이 편한 생활 의료 문제와 주차 문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예로 일산병원을 들었습니다. 안산의 직영병원은 연간 80만 명 이용, 입원 환자 20만 명 이용으로 잡았고요. 유아 및 아동의 안전 어린이 24시간 전문병원도 제시하면서 상록수 보건소 이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주차 문제 해결로 공영부지 확보 및 지하 주차장 확보를 예로 들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에서 가장 지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호 공약으로 의료난 문제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안산에는 고령자들도 많고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나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외에 이렇다 할 만한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4동, 4이동, 번호 1, 2, 3동, 해양동, 반월동 모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도로가 지금 주차장이 되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 좀 해결해주면 당신한테 표 찍어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절박한 요구를 질문으로 받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의료 문제나 이런 그 긴급한 의료 환자가 발생하면 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까지 가거나 광명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서민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특혜나 특권을 부려가지고 헬기 수송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고 어렵다. 그런데 이 한양대학교의 에리카 캠퍼스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지가 남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원을 좀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병원이 들어서질 않는다.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에 가서 베드를 좀 늘려달라고 해도 점체 늘어나지가 않는다. 그런데 이 대체 의료난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 지역의 민심입니다. 상당히 해결해야 될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 부속 병원의 행정실장을 비롯해서 이 병원 관리자들을 직접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왜 이왕이면은 다른 병원이 하나 더 들어서기보다는 있는 좋은 병원을 좀 베드를 늘려서 지금 여기에 의료난에 대한 요구를 다 수용해버리면은 훨씬 그 문제가 좋고 살기 좋은 이 도시가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시설 투자 대비 그렇게 베드를 늘려서 새로 이렇게 지을 만한 땅도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병실을 늘려 잡았을 경우에 그 병실이 다 채워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또 민간 기업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환자들이어야 되는데
일반의 그 필수 의료 차원에서 요구되는 의료난들을 해결하기에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재원을 쏟아붓고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병실을 늘리면서 병원을 확대 개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양대 의료 그 병원을 짓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 대비 그 큰 병원을 지어놓으면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민간 투자자들한테 손해보고 투자하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병원을 개설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전문의들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필수의 이 개원 차원에서 일반 의료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서 병원을 짓는 것은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쉽게 들어와서 투자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재 서 있는 역량, 서 있는 위치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의료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한 나머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중앙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직접 유치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제가 직영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것은 얼마든지 정부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산 암병원처럼 그런 병원을 유치하면 제가 봤을 때 안산에 현재 앓고 있는 의료난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제가 10월 10일 이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지역 대표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제가 2호 공약으로서 내세웠던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만나서 단판을 짓고 해결할 그런 어떤 그 동기를 찾겠다고 네. 약속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널들이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산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있는데 지원과 지청을 법원과 검찰청으로 승격하면 안산시와 인근 주변의 도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세 소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소송 건수, 그다음에 고소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저희 안산을 범죄 도시로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실제 그 연구자들이 보면 범죄 행위는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 이후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안산에서 함으로 인해서 안산이 범죄 도시로 최종 외부에서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소송 건수라든지 검찰의 고소 건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그 수원에도 고등 법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등 법원이 생겼는데 이거는 그 수치와 비례하게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화성시 세솔동과 송산 그린시티를 안산시로 편입하겠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화성시와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이 지적사항으로
전에 시와호가 만들어지기 전 해수 권역 상태에서의 그 당시 권역으로 나눠보면 화성시와 안산시를 볼 때 그 당시 그 경계로 보면 세솔동이 안산시로 편입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섭지가 생기면서 시와호로 경계를 나누기 때문에 지금 경계는 세솔동이 화성시로 가 있는데 안산시 입장에서는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화성시가 반대할 거고 중앙정부하고 다툼도 있을 건데 이 부분 어떻게 극복하고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야호 관리구역은 사실 어디를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2023년 종합계획까지 봤을 때 남양 지구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시야호 관리구역이 되고 권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술동하고 송산 그린시티는 시야호 관리구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들어오는 걸 전제하에서 어떻게 이거를 가져오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반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시야호가 1994년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환경과 관리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기 때문에 사실 해수부가 이런 거를 이만큼은 시야호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관리하는데 그 관리 권역을 놓고 보니 군포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가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4개의 시가 이것을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죠.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쉽게 얘기하면 가축분뇨, 사람의 인분, 그 다음에 뭐 건축물, 산업 폐기물이 산적되면 4개의 시도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협의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서로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엇갈리면 협의가 늦어지거나 안 되거나 하면서 이게 이제 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두고 보는 거는 그야말로 앞서서 얘기했던 국가가 지켜야 될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를 하나의 자치단체가 관할을 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단일 주체가 관리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그 다음에 시야호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